때로는 가장 격렬한 대화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영혼이 서로에게 닿기를 멈출 때, 말이 사라지고 연락이 끊길 때 남는 것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이 그토록 이해하려 했던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도망치려 했던 내면의 진실도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감정적 단절과 감정적 회피가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내면의 현실에서 태어납니다. 당신과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 사이에 연락이 끊겼을 때 당신이 마주하는 것은 그들의 슬픔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그저 조용할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평화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늘 평온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을 위험으로 여겨온 사람의 침묵입니다. 회피형의 마음속에서 친밀감은 늘 벌거벗겨지는 듯한 노출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노출된다는 것은 통제력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뒤로 물러설 때 그것은 당신에게 벌을 주거나 당신이 자신을 쫓아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만의 단단한 벽 안에서 안전을 찾으려는 것뿐입니다. 그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던 당신에게 그 침묵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회피형인 그들에게 그것은 안도감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그들의 감정적 산소와 같습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연락이 끊어지면 당신은 불안을 느끼지만 그들은 일시적인 평온을 느낍니다. 감정적인 요구도, 기대도,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없는 상태가 그들에게는 다시 균형을 찾은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깨지기 쉽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어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회피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장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려면 감정적으로 가까워야 하는데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억눌러온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단절된 초기 단계에 그들은 연락을 끊은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할지도 모릅니다. 감정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신경계는 안정을 찾습니다. 그들은 침묵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익숙한 방에 들어온 것처럼 그 침묵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강해 보이는 그 모습은 대개 감정적 무감각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단절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깊은 곳에 감정을 묻어버린 결과입니다. 회피형인 사람은 사랑과 독립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와의 연결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감정적 회피에는 숨겨진 대가가 따릅니다. 감정을 차단하는 것은 타인과 가까워질 때의 불편함으로부터 그들을 살아남게 해주지만 동시에 진정한 감정적 충만함으로부터 그들을 고립시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느꼈던 안도감은 무뎌지고 그 자리를 미묘한 공허함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외로움이라고 부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침묵 속에서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능은 그 감정을 마주하기보다 억누르는 쪽을 택합니다. 연락이 끊긴 동안 그들이 속으로는 혼란과 싸우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무심해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면 할수록 그들의 내면적인 단절감은 더욱 커집니다. 연락 단절 후 당신이 목격하는 그들의 회피 행동은 냉혹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굳어진 습관입니다. 감정적 회피는 당신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만들어진 방어막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그 침묵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바로 그 침묵입니다. 연락이 끊겼을 때 그들은 곧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곧 통제력을 갖는 것이라는 그들에게 익숙한 감정적 패턴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들이 마음을 닫는 것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마음 깊이 아끼는 것이 그들의 안전감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단절은 그들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감정적 회피는 그들을 보호해줍니다. 이 차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연락이 끊긴 후 그들의 조용함이 결코 평화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온함으로 위장한 생존 본능입니다.
당신과 회피형 사람 사이에 연락이 끊겼을 때 그들의 차분한 침묵 수면 아래에서는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분하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고요함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한때 안도감을 주었던 침묵은 그들이 평생을 피하려 했던 내면의 갈등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회피형 사람에게 연락이 없는 상태는 즉각적인 상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전함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안전함은 불안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때 방패였던 것이 그들이 억눌러 왔던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감정을 분리하고 숨기는데 전문가들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마음속 상자에 쑤셔넣고 자신은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감정의 혼돈보다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처리하기를 거부한 감정을 영원히 억누를 수 없습니다. 침묵의 날들이 길어질수록 그들 내면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 얽힐 필요가 없어서 느꼈던 안도감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 남게 됩니다. 한때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았던 마음은 이제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보호해주던 침묵이 이제는 너무 큰 메아리가 되어 울립니다. 말하지 못하고 남겨진 것들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정하는 것이 더 쉬웠던 기억들,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채 묻어둔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혼란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논리와 감정 사이에 조용한 전쟁터가 됩니다. 논리는 계속 거리를 두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적인 안전은 단절해 있다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전혀 다른 것을 속삭입니다. 누군가와의 연결됨, 편안함, 한때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몹시 그리워진 그 미묘한 온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아니라 감각으로 말입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아릿한 그리움, 당신의 모습을 다시 데려오는 꿈, 예전보다 더 묵직하게 들리는 노래 한 곡. 이러한 내면의 불협화음은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감정의 벽을 흔들기 때문에 그들을 몹시 불안하게 만듭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그리움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직접적인 생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미세한 틈을 타고 스며듭니다. 그들은 이유도 모른 채 평소보다 더 짜증이 나고 산만해지며 안으로 움츠러드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너무 오랜 시간 조용히 앉아있지 않기 위해 일에 몰두하거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거나 찰나의 가벼운 만남들 속에 자신을 파묻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 그 자체가 스승이 되어 독립과 통제라는 겹겹의 껍질 아래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을 억지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 내면의 갈등은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회피형 사람에게 감정적인 혼란을 인정하는 것은 곧 힘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면의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거리를 두는 척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들이 무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스스로 도망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깊은 유대감의 파편들을 계속해서 재생합니다. 한때는 멀리 떨어져 있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이었지만 이는 서서히 그들이 친밀감에 대해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과의 원치 않는 직면으로 변해갑니다. 한때 안전하게 느껴졌던 침묵은 이제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공허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연락을 끊을 때 펼쳐지는 것은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회피형에게 침묵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거울처럼 작용합니다. 관계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 종종 타인의 존재를 방해물로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은 그들에게 관리할 대상, 통제할 대상을 주어 시선이 내면이 아닌 외부로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적인 역동성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무시할 메시지도 방어할 경계선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들은 오롯이 자신과 단둘이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대면의 시간이 됩니다. 한때 안도감처럼 느껴졌던 침묵이 그들이 수년간 회피해왔던 진실을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감정적 단절은 평화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이 거울 효과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면 회피형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투사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상대방이 너무 감정적이라거나 너무 사랑을 갈구한다거나 너무 부담스럽다고 비난하며 자신의 감정을 핑계댈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침묵은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들이 한때 비난하고 도망쳤던 당신의 모습들이 이제는 그들 내면에서 메아리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밀어냈던 모습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 안에서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습들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감정적인 안식처를 향한 갈망. 한때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었던 것이 서서히 그들 자신의 억눌린 감정과의 내면적 싸움으로 변해갑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어벽이 허물어진 조용한 순간들에 펼쳐집니다. 마음이 부유하는 늦은 밤, 당신과의 단절감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아침. 그들이 거리를 두었던 상대는 이제 단순한 기억을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오랫동안 부정해온 그들 내면의 감정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에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느꼈던 그 취약함이 이제 그들 자신에게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뼈저리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회피 성향이 결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울 효과는 그들의 반복되는 패턴을 폭로합니다. 회피형 사람은 자신이 감정의 굴레를 어떻게 반복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질 때마다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고, 그렇게 물러설 때마다 이전보다 더 큰 공허함만 남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침묵이 모든 방해물을 치워버렸을 때 이 패턴을 부정하기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 진실을 묻어버릴 감정적인 소음도, 거리를 두는 것을 정당화할 말다툼도, 탓할 파트너도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 갈망, 그리고 자기 보호로 빚어진 그들, 자신의 모습만이 거울에 비칠 뿐입니다. 연락의 부재는 의도치 않게 자기 인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커져갈수록 그것은 불편함과 명확함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세운 감정의 벽이 가져온 값비싼 대가를 마주해야 하기에 불편하고 거리를 둠으로써 찾으려 했던 그 안전함이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에 명확해집니다. 한때는 통제력이라고 느꼈던 것이 이제 침묵 속에서 지독한 고립감으로 다가옵니다. 회피형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그 감정적 단절이 사실은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막고 있었다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재의 거울은 그들이 살면서 본 가장 정직한 거울이 됩니다. 당신과 회피형 사람 사이의 대화가 끝나고 침묵이 내려앉을 때 시간은 한때 그들의 방어막이 숨겨두었던 것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무심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수면 아래서 펼쳐지는 것은 한때 존재했던 두 사람의 유대감에 대한 느리고 뒤늦은 깨달음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감정이 지연되어 나타날 뿐입니다. 그들의 감정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며 외부의 소음이 잦아든 후에야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당신이 곁에 있었을 때 가까워지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너무 강해서 당신과의 연결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지고 감정적인 위협이 사라지면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별이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 침묵이 건강한 경계선이라고 정당화합니다. 생각할 시간, 집중할 시간, 숨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부재를 견딜만 하다고 느낍니다. 감정적 단절을 곧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몇 주가 되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억눌러 두었던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 톤, 자신을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해주었던 당신의 태도, 그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불어넣어 주었던 평온함.
이런 파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떠올리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범하다고 여겨 무시했던 것들이 의미 있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 깊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감정을 거꾸로 경험합니다. 그들은 종종 그 순간이 완전히 지나가 버린 후에야, 더 이상 자신의 통제력을 위협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감정을 온전히 느낍니다. 이것이 그들의 깨달음이 그토록 늦게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는 누군가를 깊이 아낀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 벅차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격렬함이 희미해지고 나서야 그들은 이미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었던 것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거리를 얻게 됩니다. 연락 단절의 고요함은 방어할 필요성마저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잃어버린 것의 감정적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밀어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구속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저 온 마음을 다해 연결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해는 갑작스러운 번뜩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조용한 통증으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면에서는 평화와 공허함의 차이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때 자유롭다고 느꼈던 공간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위안을 주었던 단절이 이제는 고립감으로 변해 그들을 옥줍니다. 이 뒤늦은 깨달음은 스스로와의 직면이자 뼈아픈 교훈이 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을 정당화했던 마음은 이제 자신을 짓누르는 이 부재의 상실감을 설명하려 발버둥칩니다. 감정적인 연결이 없는 감정적 안전은 진정한 안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독립성으로 위장한 지독한 외로움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인식이 깊어짐에 따라 많은 회피형 사람들은 다시 연락하고 싶은 욕구와 또다시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얼어붙은 채 갇히게 됩니다. 그들의 침묵은 계속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습니다. 떠나간 후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조용한 후회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당신과 회피형 사람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을 때 침묵은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는 토대가 됩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이 거리감을 아주 다르게 경험합니다. 당신에게는 상실감, 혼란 혹은 깊은 슬픔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반면 그들에게는 안도감, 안정, 그리고 되찾은 감정적 통제력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바로 그 침묵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두 사람을 빚어내기 시작합니다. 연락 단절은 단지 거리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야를 열어줍니다.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관계의 끈질긴 밀고 당기기에 얽매여 있을 때는 어느 쪽도 마주하지 못했던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줍니다. 회피형 사람에게 이 변화는 매우 느리고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가까워지는 것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감정의 벽을 쌓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곧 힘이고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 단단한 믿음에 균열을 냅니다.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들의 감정 체계는 회피가 그토록 막아주려 했던 바로 그것, 즉 자신들의 깊은 갈망과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통제력이나 회피라는 방해물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들은 자립심이라는 이름 아래 묻어두었던 감정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한때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이 이제는 텅 빈 공허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피형 사람은 자신의 고립이 평화가 아니라 독립으로 위장한 외로움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이 조용한 깨달음은 그들에게 한때 안정감을 주었던 자신의 반복적인 행동 패턴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당신에게 변화는 다른 리듬으로 찾아옵니다. 단절의 초기 고통은 종종 선명한 깨달음으로 변합니다.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던 침묵이 당신을 치유하는 공간이 됩니다. 헷갈리게 하던 신호들과 감정적인 혼란이 사라진 그 자리에 비로소 자기를 성찰하고 내면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한때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받고자 했던 욕구가 있던 자리에 건강한 감정의 경계선과 자존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자라납니다. 연락 단절이라는 시간을 통해 당신은
친밀감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사랑했던 것이 결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 자신의 애착 패턴을 이해하라는 하나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침묵은 당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을 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울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회피형 사람은 마침내 회피가 가져온 감정적인 대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던 행동이 결국 소중한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 당신은 서로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사랑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며 무너졌던 감정의 중심을 다시 단단하게 세우게 됩니다. 한때는 가까워지고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끝없는 굴레처럼 느껴졌던 그 역동성이 이제는 깊은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거리를 둠으로써 두 사람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사랑으로부터 도망친 혹독한 대가를 배우고 다른 한 사람은 기꺼이 놓아주는 강인함을 배웁니다. 침묵을 통한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깨달음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아주 오래된 감정의 패턴들을 뼈를 깎듯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단순한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의 스승이 됩니다. 그것은 서로가 같은 크기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사랑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침묵이라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치유하고 진실을 드러내며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가르쳐줍니다. 회피형인 그 사람과 당신 사이에 연락이 끊겼을 때 그것은 그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깨어남입니다. 침묵은 한때 수많은 말들이 숨겨왔던 진실을 벌거벗깁니다. 상대를 기꺼이 놓아준 당신의 강인함, 그리고 억눌렀던 감정을 마침내 느끼게 된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말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치유와 자기 인식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은 수년간 도망쳐왔던 그 뼈아픈 진실을 향해 나아갑니다. 결국 연락 단절은 단순한 거리, 그 이상의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마침내 진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며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두 마음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는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